이번 뉴스를 보니까 미성년자랑 연애했다는 게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지금 난리가 났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금제를 가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나서 연인으로 안 여기겠지. 근데 이건 개인 특성 아니에요.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소식. 한 남성 연예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아역 배우와 교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관계를 맺은 건 문제다.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다 등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보다 더 격하다며 해외 반응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예인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를 둔 논쟁이 뜨겁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같은 문제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온도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궁금해서 찾아보다 생소한 용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 관계를 맺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성인 또 미성년과 미성년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길들일 수 있는 지위에 놓여져 있냐 하는 거거든요. 성년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나이 차이에서부터 지위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교사와 학생 사이라던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사이라던가 사회적 지위까지 더해지면 더 쉽게 길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즉 단순 나이 차이가 아니라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 특히 지위 등의 차이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길들일 수 있는 관계라는 게 그루밍 성범죄의 주요한 요건으로 꼽힙니다. 해외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영국에선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무려 8년 전인 2017년 통과된 법이죠. 이 밖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루밍 성범죄에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이런 각국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루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대체로 강제성을 띠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곧바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 라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어린 시절 겪었던 그루밍 범죄 피해를 뒤늦게 깨닫고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중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피해자는 이제 그 학교의 중학생이었고,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해서, 너가 내 딸 같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고, 친밀감을 형성을 한 거예요. 수차례의 성적인 접촉,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그루밍을 한 거였어요.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자책감이라든지 극심한 정신질환을 겪다가 어릴 때 자신이 겪었던 그루밍 성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직접 고소를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2. 피해 사실을 알아도 주변에 알리기 어렵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루밍 성범죄를 무겁게 바라보는 이유로 꼽힙니다. 자신이 미성년인 시절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주 큰 일탈 행위를 했다,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책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비난받을까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성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 그루밍의 인식 수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용어를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루밍 성범죄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7,200건 중 약 1,500건이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이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유인하는 가운데 발생, 즉 그루밍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이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피해자가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양쪽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요?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서로 동의를 했다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 13세 이상 이제 1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접근한 경위라던가 둘의 관계라던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 그루밍이 있었냐 공박한 상태를 이용을 했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 수많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